예, 안녕하세요. 자막도 좋은데 좀 자막 보기가 좀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음 제가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옮기면서 좀 더 설명을 붙이고 싶다고 생각될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도 하고,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편한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자막을 읽어 드리려고 켜 봤습니다. 근데 인제 자막을 쭉 읽어서 한번 찍어 봤는데 이게 쪼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게 이 글로 돼 있는 말을 그냥 단지 읽는 거는 또 다른, 이렇게 우리가 왜 오디오북 들으면 저는 그런지 몰라도 인제 좀 산만해서 이게 무슨 이게 좀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성으로 녹음하는 건 이제 자막을 읽어 드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도 어떻게 이게 좀, 예, 그래서 이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가지고 어쨌든 그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좀 이렇게 어 이게 설명으로 좀 덧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음성 녹음을 하는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뭐 어 예, 불편하신 분들은 안 들으면 되니까. 그냥 편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로치고 음성 녹음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화면은 제가 자막 만들 때 쓰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할게요. 아까 먼저 그냥 이렇게 영상을 틀어 놓고 자막을 읽는데 도저히 끊어져 가지고 이게 약간 이게 문맥을 이렇게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읽어 드리는 건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건요. 그래서 어쨌든 인제 그렇게 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밑에 영상 해석하면서 쪼끔 느낀 점이나 혹은 영상 들으시면서 좀 요약,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영상이 좀 더 잘 들리실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그 영상 밑에 설명란에 항상 옮겨 놓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아마 못 보시는 분들이 안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어렵거나 하면은 밑에 그 부분 참조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루퍼트, 지금 이게 제목이 라마나 마하리시의 깨달음이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나요? 라는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 밑에 제가 경험 이면의 평화와 고요함이 경험 전면으로 와서 실질적인 삶의 감정과 사건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스며들면서 보이는 현상을 달리 보고 주위에 평화와 사랑을 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밑줄 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경험 이면의 평화와 고요함이 경험 전면으로 와서 실질적인 삶의 감정과 사건에 영향을 끼친다. 음 아직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마음자리라고 하는 걸 얼핏 이렇게 맛을 보긴 봤지만, 사실 그것이 내 삶의 전면에서 드러나서 삶 삶이 곧 공이라고 하긴 그렇죠. 어쨌든 삶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삶이고 이런 과정, 이런 정도까지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 수준이. 그래서 인제 이 영상에서 아마 그 부분을 제가 좀 되게 중요하게, 혹은 좀 이런 글귀를 읽으면서 '그래, 꼭 이렇게 돼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맞겠구나.'라는 정도의 그런 걸 인제 공감하고, '그렇지.'라고 인제 공감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이거 설명을 한답시고 하면서 뭐 이게 막 이렇게 너무 건방지게 지가 뭐라고 뭐 공이네 뭐네 막 이런 얘기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 용어가 어떻게 뭐 다른 게 표현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인제 이해하시면서 저도 뭐 뭔가를 다 알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모든 게 막 이렇게 "나는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막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이 루포트 말을 옮기면서 좀 "이게 이런 우리 선지식들의 말과 비교해서 이렇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어 표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말이 긴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좀 안내를 해 드리라고 그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막 여기 이 화면이 인제 자막 만드는 화면에서 제가 쭉 읽어 내려가다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자막만 이렇게 쭉 조용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깨달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옳게 이해를 했다면 마음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이 질문자들의 말이 너무 간혹 이렇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기보다 이 사람 우리도 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이게 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자 말들이 되게 옮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 봐도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깨달은 거 아닌가요? 제가 옳게 이해했다면 마음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참 도대체 제가 제가 옮겨 놨지만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참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질문자 그래서 간혹적이면 이제 "루퍼트 선생님 설명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인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여자분의 질문의 요지는 우리한테 뭔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선뜻 뭔가 느껴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좀 이렇게 뭐 신비 체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쨌든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제가 생략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존 스미스와 리어 왕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존 스미스는 배우이고 아주 평화롭고 충만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극장으로 가서 리어 왕 역할을 합니다. 리어 왕은 단지 그가 입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심각한 생각과 느낌은 리어 왕이라는 등장인물의 것입니다. 그는 마치 리어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왕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왕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특히 존 스미스는 매우 연기에 빠져서 그는 그가 존 스미스라는 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리어 왕처럼 느끼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마치고 무대 뒤에서 그의 친구가 다가와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가 비참해하는 것을 보고 그의 친구는 그가 왜 비참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존은 그가 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건 존 당신의 고통이 아니잖아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 너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라고 넌 누군데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존은 나의 왕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친구이고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좀 도움이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막을 또 읽는다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 루퍼트의 말을 그냥 옮길 때가 있고 약간의 해석을 좀 더할 때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영상이 이게 너무 어렵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 보니까 좀
이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좀 심하구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요지는 그거예요. 인제 그 존 스미스하고 그 뭐지 지금 리어 왕 요 비유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리어 왕이라는 배역을 맡은 존 스미스가 너무 연기에 심취에 빠져서 무대 뒤에서 인제 친구가 "야 오늘 뭐 멋졌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리어 왕의 그 고민, 뭐 딸과의 고민이 됐든 뭐 프랑스와의 문제가 됐든 막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친구가 어 "야 너 누군데?"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존이 인제 나는 왕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친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니 그 모든 것이 너가 아니야." 이 친구의 얘기죠. "한번 너가 진짜 누구인지 돌아가 봐." 리어 왕은 그의 친구에게 그의 생각과 감정을 말해 줍니다. 그 어떤 생각과 감정도 리어 왕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리어 왕은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했고 나는 존 스미스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존, 존 스미스였구나를 아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그가 리어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이 중간에 요 말들이 좀 이렇게 서툴고 되게 좀 제가 해석을 좀 잘 부드럽게 못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게 간단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친구가 인제 "야 너가 누군데?"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인제 리어 왕이 "어 나? 내가 누구지?"라고 하면서 계속 인제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고 결국은 '아 내가 존 스미스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순간 그러면 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어 왕이 깨어난 것이 아니고 리어 왕의 인생에서 깨어남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리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단지 '내가 존 스미스였구나.'를 인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함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존 스미스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제 존 스미스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게 우리가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슨 일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그 알아차림 그것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식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가 가끔 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선지식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음으로써 어떤 삶의 진정한 어떤 지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우리 흔히 말하는 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 공부가 초반이신 분들은 무슨 깨어남 막 깨달음 뭐 견성 이런 게 인제 아직 어색하신 분들한테 제가 약간의 이 제 나름대로의 인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무슨 뭐 깨어남이 됐든 견성이 됐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막 뭔가 대단히 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듣는 이런 어떤 이 세상 말고 뭔가 초월적인 경험을 생각하나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견성이라는 게 이게 뭐 그러니까 복잡하고 대단하고 뭐 아름아리면 안 되고 뭐 직연이면 안 되고 또 또 뭐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그게 선행돼 있으면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뭐 직연이고 무슨 뭐 뭐 또 이렇게 가슴으로 오고 뭐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우선은 내가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귀를 우선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우리는 1 번으로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어
이것이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자기의 마음 바탕이 이제 이거 루퍼트는 그 방편으로 인제 스크린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그 스크린이 있고 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스크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미지 상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해가,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이해를 우선 해도, 그리고 나서 인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서 자꾸 내가 이 생각이 나인 생각 내가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건그 우리가 흔히 내가 그러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어떤 기인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해가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이왕이면 인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한번 그 견해를 묻는 게 최고 좋고요. 그리고 인제 그런 사정이 좀 힘들다면 이 말귀를 이해하는 것도 좋으니까, 우선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계속 삶을 살면서 모든 게 다 변했지만 그 변하지 않은 그거를 마음자리라고 하는구나.' 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게 맞나?' 한번 이렇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계속 선지식들의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서 계속 이렇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고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게 확실하고. 하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렵으시다면 고렇게 인제 말귀를 이렇게 듣고 '아 그게 그건가 보다.' 하면서 인제 계속 이런 어떤 이런 지금 루포트 영상이 됐든, 루포트 영상보다 사실은 인제 선지식 그 말들이 더 좋죠. 그런 어떤 뭐 선생님들의 말들을 들어 '아 그 얘기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인제 자기가 맞춰가는, 이게 맞춰간다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인제 그게 '아 그건가 보다.' 하고 이 공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인제 이런 그 루퍼트 말이나 이런 데서 "그건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우리 공명이 온다 그럴까? 같은 울림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참 이게 아무 우선은 신비하거나 막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머리로 이해했다 막 이 말도, 나는 이게 사람들이 막 장애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머리로 이해하지 그럼 뭘로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무슨 말 하는 건가? 그 말 하는 거구나.'라고 아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인제 귀를 많이 기울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당신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20 세기 위대한 인도의 성자라고 알고 계신 라마나 마하리시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이 말한 대로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런 인식을 갑자기 얻게 됐습니다. 음 이것은 마치 리어 왕의 친구가 왕에게 무대 뒤에서 연극을 마치고 그의 친구가 비참해하는 걸 알고 "리어 왕, 너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 라고 말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리어 왕은 '내가 누구지?' 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를 그의 본성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난 존 스미스지.'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대부분 천천히 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해석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게 말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냥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냥 고치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영어를 그대로 옮기면 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좀 다듬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인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 그래? 내가 리어 왕 맞나?' 뭐 이런 걸로. 그것은 바로 라마나 마하리시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물었던 순간입니다.
내가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엄마, 형제, 나의 친구, 생각, 감정,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사라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남지? 이 질문은 너무나 강력하고 흥미로워서 그를 바로 그의 본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아, 오타가 진짜 많네요. 그 을을 그 이라고 해놨으니. 제가 이제 이게 해석을 하고 항상 읽어 보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막 해석을 하고 나면 저는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된 상태니까 이게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저 스스로는. 그냥 한마디 자뻑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참, 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 다음 좀 더 신경을 쓰긴 쓸게요. 그리고 이 음성 녹음은 그냥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딱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니까 계속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읽으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읽어야지 그냥 글자만 이렇게 뭐 옮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산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자꾸 하다 보면 또 늘겠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거 유튜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어온 걸 아시는 분은 그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게 또 제가 또 딱 이렇게 이게 어떤 질서를 잡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이게 한번 해 보는 건데 뭐 요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곁들이고 제가 조금 덜 산만하게 요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은 라마나 마하리시 얘기가 이제 그렇게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점차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 보자 라고요. 당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말이죠. 무엇이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경험으로 이끌어 주나요? 일단 이 인식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애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마하라시 등등 수많은 다른 성인들이 다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특별한 사람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경험, 생각, 느낌, 행동, 인식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들은 본성이 방해받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본성을 가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라마나 마하리시 부처님처럼 똑같은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각은 경험의 내용물에 의해 가려집니다. 성인과 보통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의 내용물이 내적 평화와 행복을 가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경험 세계로 돌아갈 때도 그들은 스스로의 내재된 행복과 평화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모두가 원하고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것 하나이지만 거의 모두가 그것을 대상의 경험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 대화에서 당신이 언급한 대로 정제된 대상인 어떤 영적 상태 같은 걸로 말이죠. 성인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준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한 평화에 대한 지식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길을 알려줬고 그것에 의하여 평화가 개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나 영적 전통에 의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향하는 이렇게 많은 경로가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는
다른 질문, 다른 어려움,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과 안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방법과 길은 같은 진실, 즉 우리 자신의 존재의 진실과 내재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질문을 위해 맞추어진 방법과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만약 제가 명상 중에 혹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뭐 산책 같은 거 할 때도 말이죠. 그건 마치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선생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건 마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뭐랄까 뭐 이렇게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삶에 스며드는 행복과 평화라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평화와 우리의 진실한 본성을 경험 이면에서 발견합니다. 이 경험 전면에는 경험 전면, 그러니까 경험 이면, 경험 전면, 여기 이 말이 이제 좀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 이면이라는 게 하나의 마음자리, 우리가 본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경험 전면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1번이 경험 전면이라고, 그걸 1번으로 삼는 게 경험 전면이고요. 근데 그 1번 있기 이전에 0번이 있다는 인식,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 이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험 전면에는 생각과 느낌의 소란스러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이면의 존재와 평화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끔씩 경험의 이면의 평화를 시각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 이미지 뒤에 스크린을 보듯이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우리 내면의 평화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경험, 경험 뒤편의 본성이 경험 앞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 앞면에 이런 평화가 배어들게 되는 거죠. 이건 단지 경험 이면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내용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과 관계에서도 우리 본성의 평화는 스며들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 본성이 실제로 조용한 기쁨으로 불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험에 스며드는 중립적인 평화가 아니라 경험으로 넘쳐나고 그 자신을 행복과 주의를 둘러싼 사랑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처음 한번 해봤는데 한번 저도 이렇게 자꾸 해봐야 또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좀 어떻게 그거 해서 덜 산만하게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이왕이면 이거 자막을 만들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좀 이해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앞으로 한번 요렇게도 하나 또 음성 녹음이라고 해서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